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2급 제5장 프로딧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첫 번째 시간인데요. 파이썬을 미리 배우시면 이 프로딧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제4장 파이썬 파트를 먼저 공부하시고 이 5장을 들으시길 권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프로딧이란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을 가능성이 클 텐데요. 먼저 프로딧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딧은 데이터 감사 및 데이터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프로딧은 부정적발, 분식회계 탐지 등을 주 목적으로 개발하였지만 일반 데이터 분석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매우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또는 세스나 SPSS 이런 전형 통계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각각 해당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데이터, 특히 회계나 재무 데이터의 분석이나 이런 심도 있는 데이터 마이닝 전용으로는 이런 엑셀이나 SPSS, 세스가 이런 회계 데이터 전용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엑셀이라든지 통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되냐면은 아무래도 재무나 회계하고 가장 밀접한 이슈인 부정적발 및 분식회계 탐지에 특화된 그런 템플릿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요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사용이 쉬우면서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그 필요성이 점점 증대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프로딧은 파이썬 베이스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은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몇 가지 단점이라기보다는 한계점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은 그 셀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또 하나는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늘었긴 했지만 하나의 시트에서는 100만 개 이상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석가가 전문 분석가의 작업을 의뢰하지 않고도 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점점점 필요하게 되고요.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컨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언어들, 스크립트, 이런 컨솔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가 점점점 요구되는데 이 프로딧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요구사항에 모두 부응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딧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프로딧은 배우기 쉽고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 언어인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주로 이제 자체 언어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프로딧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라고 볼 수 있는 파이썬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천 개의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분석 목적에 맞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딧은 GUI,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가 수행한 모든 결과를 스크립트 코드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프로딧 자체 함수를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콘솔에서 쉽게 알 수 있고 이를 그대로 이용해서 자동화된 절차를 수행하는 그런 파이썬 코드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for문하고 if문을 배웠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정도 for문과 if문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딧은 다른 부정적발 데이터 감사 소프트웨어에는 없는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런 RPA 기능까지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단 교육용 버전이 아닌 상용 버전에서만 이런 인공지능이나 RPA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실기 프로그램인 교육용 버전에서는 이런 기능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다는 것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바로 프로딧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즉 초기 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딧은 상단에 보이는 이제 메뉴바, 그리고 이제 아이콘들이 보이는 이 아이콘바가 기본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크게는 왼쪽에 오브젝트 트리와 상단에 그 테이블을 보여주는 테이블 탭, 그리고 하단에 그 쉘, 즉 파이썬 코드를 여기서 직접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위에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한 결과의 그 스크립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쉘로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 트리는 모든 테이블과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을 보여주는데요. 이 테이블은 이쪽에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트리 구조로 보여지게 되고요.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은 이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트리 구조로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프로딧에서는 테이블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또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확장자가 .tbl,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비드는 테이블이 이쪽에 탭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테이블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꺽쇠로 돼서 하드디스크에 테이블로 저장이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 테이블을 탭에 보이게 하는 순간 꺽쇠 부분도 나오게 되고 꺽쇠 바깥에서 이렇게 비드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서 파이썬에서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메모리에 있다는 저장한다는 그 개념을 배웠지 않습니까? 테이블도 일종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메모리에 올리는 순간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메모리에 이렇게 올리는, 요렇게 꺽쇠 바깥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메모리에 올린, 즉 탭에 올렸다, 탭에서 보여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꺽쇠가 없는 테이블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중간 결과로서 나오는 테이블이 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테이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장을 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테이블을 닫게 되면은 메모리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하드디스크에서도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로딧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테이블 탭 부분인데요.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비드라는 테이블이 테이블 탭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테이블 탭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의 시트 같은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1부터 시작되지 않고 0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하게 보일 것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미 배웠다면 파이썬은 뭐부터 시작된다? 0부터 시작된다. 즉 프로딧이 파이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테이블 구조의 인덱스도 0부터 시작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엑셀에 익숙하신 분들은 요거 헷갈릴 경우가 많은데요. 엑셀은 여기가 1부터 시작되지만 프로딧은 여기가 0부터 시작된다는 점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뭐 필터링, 추가, 삭제, 소팅 이런 기본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테이블 탭에서는 이 상단에 보시면 뉴 스크립트 또는 메뉴에서 요 뉴 스크립트 뭐 둘 다 똑같은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그 에디터 창이 보이게 됩니다. 이 에디터는 밑에 있는 이 콘솔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쉘에서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입력하는 것을 일종의 뭐 콘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콘솔과 에디터에서의 파이썬 입력은 몇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파이썬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프리티드 언어라는 특성, 그 다음에 뭐 동적 타이핑 언어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인터프리티드 언어, 스크립트 언어는 이렇게 한 번 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와 같이 a equal 1이라고 변수를 설정하게 되면 바로바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a equal 2라고 하면은 a가 다시 2로 갱신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라인 바이 라인이 한 번씩 실행할 때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수정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영역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백스페이스를 친다든지 수정하려고 해도 이미 엔터키를 쳐가지고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은 수정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많이 작성하고 그것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에디터 창에서 여기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a equal 1이라고 한 다음에 이 a equal 1이 아닌가 싶다 한다면은 뭐 다시 여기서 이렇게 a를 2로 고치면 되겠죠. 문제는 이거는 엔터키를 칠 때 실행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삼각형 2개 표시를 눌러주게 되면은 영역을 설정한 부분을 전부 다 한꺼번에 실행할 수가 있고요. 이 삼각형 하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파일 전체를 다 실행해 주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저장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즉 파이썬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해서 수정하거나 긴 스크립트를 내가 생각을 하면서 짜야 되는 경우에는 이쪽 에디터 창에서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뭐 가벼운 짧은 코드는 여기서 작성해서 그 바로바로 엔터키를 누를 때마다 결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쉘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에디터에서의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경우와 이 쉘, 콘솔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각자의 어떤 편의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 작성하는 것이 편할 것인가는 본인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 아주 장문의 코드를 작성하려면 이쪽 상단에 에디터 창에서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프로디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은 메뉴 앤 툴바, 이와 같이 메뉴를 직접 누르거나 상단의 툴바를 직접 누르는 방법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제 쉬운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에디터, 스크립트 창에서 직접 내가 코드를 짠 다음에 이 삼각형 버튼이나 더블 삼각형 버튼을 눌러가지고 실행하는 방법, 아니면은 이 쉘에서 하나하나 라인 바이 라인으로 입력하는 방법, 이제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한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면은 먼저 메뉴 앤 툴바를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메뉴 앤 툴바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용 버전에서의 메뉴는 크게 파일 메뉴, 그 다음에 에디트 메뉴, 데이터 메뉴, 애널라이즈 메뉴, 샘플링 메뉴, 그 다음에 헬프 메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파일 메뉴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는 크게 set 프로젝트 폴더가 맨 먼저 나오는데요. 이 set 프로젝트 폴더는 워킹 폴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로 이 프로딧의 결과를 저장하는 폴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et 프로젝트 폴더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는 제가 이렇게 언타이틀 비드라고 이제 이미 탭에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폴더를 바꾸는 순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이브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데요. 제가 이거를 세이브하지 않고 캔슬을 누른 상태에서 이걸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set 프로젝트 폴더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내가 지금 일종의 워킹 폴더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2급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뉴 폴더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 폴더를 선택할 것이냐, 뭐 다른 폴더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폴더 선택을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 폴더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특별하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현재 폴더를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 테이블 부분은 제가 한번 이 테이블을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인데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쿼리 문장을 날려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그럴 때 new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자, 뭐 ODBC, SQLite, MySQL, PostgreSQL 각 DB 명칭이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뭐 오라클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뭐 데이터 소스 네임이라든지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고요. 넥스트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커넥션 네임이라든지 이쪽에 이런 어떤 파일 네임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집어넣었다고 가정하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피니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 연결이 될 텐데 현재는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입니다. 자, 뉴 쿼리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 연결된 상태에서 뉴 쿼리를 해야지만 작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뉴 스크립트는 아까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을 여는 거는 여기 오픈을 열어서 이 안에서 테이블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바깥에 있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테이블 탭에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편의상 저는 이와 같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테이블 탭에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면 비드라는 테이블이 테이블 탭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일 메뉴를 누르게 되면 아까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는 테이블에 대해서 필터, sort, transpose, row 여러 가지 기능들을 내가 수행할 수 있게끔 이런 메뉴들이 추가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하나하나 메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포트 메뉴입니다. 임포트 메뉴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붙어서 갖고 오는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데이터를 직접 핸들링하는 것 자체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별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결해 주는 것은 보통 선호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파일을 CSV,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MS 엑셀 파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CSV 파일이나 엑셀을 불러들여서 프로딧의 테이블로 변환하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메뉴인 임포트 메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메뉴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텍스트 파일과 엑셀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이메일이 나오는데요. 이메일 메뉴는 여러분들이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텍스트 파일과 엑셀 스프레드시트 메뉴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실렉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실렉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폴더에 가건 간에 샘플스 폴더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샘플스 폴더에서 제가 베이스볼이라는 CSV로 만들어진 예제와 엑셀로 만들어진 예제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CSV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버튼을 제가 누르고요.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인코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인코딩이란 거는 한글이라든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글이 하나라도 들어가는 경우에는 여기서 코리안 CP949, 949 요거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즉 헤더나 셀에 한글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와 같이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명칭은 new table name은 그냥 원래 그 CSV 파일 명칭하고 똑같이 베이스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ext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CSV 파일을 선택했죠. CSV 파일은 콤마로 구분된 파일입니다. 그래서 delimited 텍스트 파일, 구분자로 구분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CSV 경우에는 가운데 delimited 텍스트 파일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next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 필드 디리미터 뭘로 구분되어 있냐 물어보는데 CSV니까 당연히 콤마로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옵션은 first row contains field name은 이 상단의 첫 번째 줄이 헤더를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여기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ext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필드 네임을 다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필드 네임을 설정해 주지 않고요. 디폴트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필드 타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CSV 파일을 가지고 임포트 할 때는 가능한 이 필드 타입이나 포맷은 손대지 않고 그 자체로 임포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만약에 특정 필드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에 그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임포트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디폴트 상태에서 임포트 한 다음에 나중에 불러들인 테이블에서 요 데이터 타입은 다시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피니시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들어오죠. 뭐 여기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타입을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자, CSV 파일은 이렇게 임포트를 하는 거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을 어떻게 임포트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CSV 파일을 불러드린 것을 저장하지 않고 이와 같이 아니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야 될 텐데요. 지금 이 베이스볼이란 거는 여기에 이렇게 베이스볼이라고 나오게 됐는데요. 이건 꺽쇠로 나오지 않았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볼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메모리에만 지금 이제 할당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저장하지 않고 내가 닫게 되면은 너 저장하겠느냐 물어보는 메시지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예 하게 되면은 저장하게 되면 이제 꺽쇠가 발생이 되는 거고 아니오를 누르게 되면은 메모리에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드디스크에도 저장이 되지 않는 거겠죠. 자, 이와 같이 이쪽에서도 사라지고 메모리 하드디스크에는 저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MS 엑셀 파일을 불러온 것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 텍스트 파일 or 엑셀 스프레드시트. 자, select는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고요. samples 폴더에 있는 요 베이스볼, 요 표시가 CSV는 요 알파벳 A가 보이는 요 아이콘이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본 엑셀 아이콘인 요게 엑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열기 버튼 누르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글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은 CP949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따로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인 오토매틱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은 그대로 베이스볼이라고 하고요. 자, 넥스트. 이제 뭘 선택해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을 눌러줘야 되겠죠?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볼. 자, 탑 레프트 셀은 왼쪽 상단이고 바텀 라이트 셀은 오른쪽 하단입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설정해서 어느 셀은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영역을 설정하는 경우에 그 미스 불러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우연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권고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전체 엑셀에서 전체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시는 게 좀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First Row Contains Field Name은 아까 CSV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이고요. 엑셀은 시트가 여러 개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시트를 선택할 수가 있는 그 메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번째 시트로 바꾸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업데이트 프리뷰를 눌러주셔야지 이 밑에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첫 번째 시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자, 이와 같이 나온 상태에서 제가 넥스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필드 네임이라든지 필드 타입을 내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손대지 않고 디폴트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니시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아까 CSV하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0.283에 0003 이런 부분이 왜 나오지? 라고 좀 의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긴데요. 컴퓨터에서는 이진법을 쓰기 때문에 10진법과의 차이인 이런 어떤 맨 끝에 차이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러가 아니고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임포트할 때 데이터를 어떤 그 대량의 데이터를 받으실 때는 엑셀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트 하나에서 100만 개 이상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텍스트 파일은 그보다는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텍스트 파일로 받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엑셀로 받으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엑셀로 받는 방법은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